안녕하세요. 사람의 몸을 소천지, 작은 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하늘을 닮아서 둥글고, 그리고 몸에는 바로 네 손발이 있어서 사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닮은 머리는 항상 시원해야 하는 것이고, 땅을 닮은 복부, 그죠? 땅의 중심은 항상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차가워서 병이 생기는 법이 없고, 배는 따뜻해서 병이 생기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가 우리 사람의 몸에 있기 때문이다, 이랬죠. 그렇다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은 올곧게 서가지고 존재합니다. 똑바로 섰다. 바로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바르게 소통을 한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아닌 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엎드리고 있죠. 땅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음양에서 봤을 때 음에 치우쳤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똑바로 섰습니다. 똑바로 섰기 때문에 이 배는 음양에서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고, 등은 바로 기운, 하늘의 기운, 소통하는 기운, 무형의 기운, 이르는 양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정중앙으로 흘러가는 이 기의 길, 바로 온몸의 물질적인 것을 맡고 단임한다. 그래서 가운데는 인맥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등 쪽으로 흐르는 이 기운은 온몸의 기운을 감독한다. 그래서 독맥이 됩니다. 감독한다고 할 때의 동맥이 됩니다. 그래서 인맥과 동맥, 이것이 균형 잡혀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균형이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물질적인 기운이 모자란다. 그랬을 때는 인맥이 약화되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숙여지겠죠. 펴는 힘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고부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양기가 뻗칠 때는 바로 허리를 끝모르지 모르고 지나치게 이렇게 뒤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인맥, 그리고 기능적인 것을 상징하는 동맥, 이 두 가지로 나뉘었을 때 앞쪽은 뒤가 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동맥, 척추를 중심으로 척추를 흐르는 맥이 바로 동맥입니다. 이 동맥을 중심으로 양쪽에 수많은 경혈들이 있습니다. 그 경혈들, 바로 몸의 기운을 감독하기 위한 여러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장육부로 상징되는 우리 몸의 장기의 반응점들, 그 장기의 반응점들이 바로 동맥의 양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양의 기운이 가득한 곳, 태양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맥의 좌우에 바로 오장육부를 이렇게 상징하는 오장육부의 기운이 흐르는 그러한 혈들이 있습니다. 그 혈을 수혈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맥의 기운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땅 속에 물이 땅 위로 나올 때 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샘을 통해서 용솟음쳐 나옵니다. 그와 같은
혈자리, 그것을 수혈이라고 말합니다. 체내의 기운이 밖으로 소통하는 것. 그래서 수혈을 눌렀을 때 바로 우리 체내의 오장의 기운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수혈들, 경혈들이죠. 이것은 몸 안의 반응점이면서 또 하나는 몸 안의 상태가 나타나는 반응점이면서 몸 안을 치료하는 치료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등의 기운, 전반적으로 몸 전체의 전기, 적도에서부터 극지방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내는 기운, 바른 기운이죠. 이 전기를 상징하는, 좋은 기운을 상징하는 기운이 바로 동맥을 중심으로 양쪽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좀 허약해졌다, 전기가 허약해졌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 나타나는 변화가 뭘까요? 바로 체온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체온이 우리는 일정하기 때문에 바른 기운에 의해 가지고 적도에서부터 그리고 극지방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온이 떨어진다.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장부의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체온 변화로 우리는 우리 몸의 바른 기운, 면역력의 변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체온을 반영을 할 때 맨 처음으로 나타나는 데가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양의 기운을 총괄하는 동맥의 좌우 등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체온이 처음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실이죠. 그리고 더 내려가면 저리게 되죠. 그리고 더 힘들어지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다, 저리다, 아프다 하는 것은 몸의 전기, 바로 바른 기운이 약화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등이 시리다 그랬을 때 등의 어느 부분이 시리냐, 이것을 눌러보면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는 까닭입니다. 해당 장부, 어느 반응점에서 그러하느냐,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등이 시리다는 증세, 바로 내 몸이 어디가 지금 기운이 모자란다. 물질적인 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 모자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등이 시리다 했을 때는 저리고 아프다 이전이고 내장의 신호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내가 뭔가 기운이 약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라. 이런 신호겠지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 몸의 바른 기운, 이 양기를 보충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들이 뭐가 있을까요? 인삼이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삼계탕에 잘 쓰는 황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천할 수 있는 것이 하수오입니다. 하수오라는 약재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어찌 하자, 머리 숫자, 까마귀 어자입니다. 까마귀는 검죠. 그렇습니다. 하수오, 이 약재를 먹으면 어찌 머리가 검어지지 않겠는가. 그죠? 바로 흰 머리가 검어질 만큼 우리 몸의 바른 기운에 좋다. 이제 이런 이름에서 나온 약재 이름입니다. 하수오, 인삼, 황기, 하수오, 기를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차로 만들어서 오래 드시면 좋습니다. 인삼이 안 맞는 사람들은 황기나 그리고 하수오를 권할 수 있습니다. 등이 시리다. 가볍게만 지나갈 문제는 아니다. 양기 저하 현상, 몸을 감독하는 이 동맥에서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몸도 마음도 가벼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